이제 30분이 되었으니 13명이 접속했습니다. 13명.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 될 텐데 또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 친구들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등교 계약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오늘 선생님 학교 오니까 여러 준비들을 많이 해두신 것 같아요. 방역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각자의 방역에 신경 쓰면서 학교를 등교하면 좋겠고요. 학교 와서도 주어진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또 등교 계약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겨울방학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참 길었던 시간일 것 같은데 좀 떨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을 실제 교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온라인 이렇게 수업 준비하는 거랑 또 다르게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고 그런데요.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들어오고 있죠. 이제 수업을 슬슬 시작할 텐데 오늘은 안지정 선생님께서 자리에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개인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채팅창에 여러 내용들을 올려주세요. 혼자 또 이제 수업을 하려니까 참 쓸쓸하고 그렇네요. 안지정 선생님 있을 때는 좋은지 몰랐는데 또 없으니까 참 중요하신 분이었다. 새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봐야죠. 자, 슬라이드가 잘 보이나요? 네,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수업을 이제 잠깐 복습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지난주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주제를 다루었었죠. 그래서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가 기후변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현재 우리 에너지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잘 답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두 가지 방향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이 에너지 믹스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 비율 이외에 재생에너지도 비율을 높이면서 그 에너지 혼합되는 발생원의 그 발전원에 대한 믹스를 전환해 가겠다는 방향이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라고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신에너지가 무엇인지 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다뤄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답하지 못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풍력 에너지의 단점 중에 오염이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찾아봤는데 풍력 에너지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건설이 되어요. 하나는 해양의 이제 해상 풍력으로 건설이 되고 하나는 이제 육상 풍력으로 건설이 되는데 육상 풍력 발전의 경우 대부분 산에 설치가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조건들이 잘 맞는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건림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오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풍력 에너지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친환경적이지만 그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런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문제 등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대한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에너지지만 또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갈등이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 의견들 중에 또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참 중요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만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오늘부터 에너지 전환합니다 해서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차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이 점차 비율을 변환시켜 가면서 뭐 한 30년의 주기를 봤을 때 30년 전과 30년 후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을 봤을 때 환경만을 우선시하기보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볼 때도 환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관점들을 모두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 친구는 에너지라는 것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이제 소비를 해야 하는데 투자가 아닌 지역과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의 요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역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년만 지나면 올해 투표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인으로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잘 기억해 두고 이 사회에 조금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각자 개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좀 앞에 내용들과 비교해서 선생님이 좀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런 환경 교육, 그리고 생태와 환경 내용을 다루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세상, 사회를 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좀 그런 세상을 알아가는, 이 사회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들을 조금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조금 그렇게 세상을 알아가는 느낌이 드나요? 환경교육을 통해서 이 생태와 환경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 사회가 조금 복잡하구나. 그리고 이 사회에 이런 면도 있구나. 네, 지금 몇 명의 친구가 네 라고 답해주고 있는데 목소리는 아직 들리진 않지만 참 선생님이 힘이 납니다. 이 환경실이 참 넓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메아리도 치고 참 공허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 재밌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 1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다음 시간에 2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로는 13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인데요. 환경 문제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1학년 때 환경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했을 것 같고 조금 전통적인 익숙한 주제여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유사한 개념과 구분하는 시간을 1교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 환경 문제, 수질 환경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제 2교시에 배치를 했는데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으로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를 다루기 전에 환경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이 무엇일까요? 우리 수업 시간도 생태와 환경이고 우리가 환경교육을 받고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환경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어서 그쵸, 자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고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겠죠. 그래서 조금 좁은 의미, 협의로 봤을 때는 자연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기, 물, 흙, 동식물들, 그래서 생태계, 자연
이런 내용들이 좁은 의미의 환경에 먼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환경을 본다면 또 넓은 의미로도 환경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광의로 봤을 때는 환경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도로, 공장 이런 것들은 좀 인공환경에 가깝죠. 그래서 인공환경, 생활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환경이라는 의미의 넓은 의미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텐데요. 로 환경을 봤다면은 생태계 파괴, 자연 파괴 같은 것들이 환경 문제로 부각될 것이고요.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재개발, 고속도로 확장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인공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것이 환경 문제로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 어떤 녹색의 이미지, 자연의 이미지가 환경이었다면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뭐 자연 이런 자원들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아파트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환경을 사회생태 체계라는 이름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낯설고 혹시 들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회생태 체계, 사회생태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사회생태 체계라는 이름 안에서 두 가지 체계, 사회체계와 자연체계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의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도 자연과학적인 이해와 사회과학적인 이해가 모두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체계에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어떤 과정들,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 영어로 써 있어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원리나 그런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당연스럽게 우리 인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공동체 커뮤니티 그리고 제도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 체계에는 자연순환 과정, 토기, 토양, 대기 이런 생물학적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조금 더 우리식에 가깝게 얘기한다면은 문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이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골고루 우리가 모두 생각해 하는 것이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선생님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넓은 범위로 환경이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는 환경에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환경 문제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죠. 먼저 환경 문제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환경 오염, 환경 훼손으로 구분돼서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환경 오염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 수질, 토양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기, 수질, 토양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이 중대한 손상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의들을 볼 때 우리가 앞서 환경의 정의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보다 좁은 의미의 환경에 대한 정의와 연결되어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이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면서 사회 생태 체계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폭넓게 환경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정의부터 환경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연결 지점들이 조금 파악이 될까요? 환경부터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환경 문제도 다르게 해석되고 이렇게 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을까요? 네, 권상아 친구 아주 다들 열심히 잘해주고, 네, 송재민 친구, 김상진 친구, 권영민 친구, 네, 아주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열심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이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환경 문제도 확장되고 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번 잘 설명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의 범위, 사고의 폭을 조금 넓혀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환경 문제와 유사한 개념들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환경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람직한 환경의 가치가 위험에 처하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죠. 이와 유사한 것으로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환경 현상 그리고 환경 쟁점이 있습니다. 환경 쟁점은 한 2, 3주 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이해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유사한 개념으로 환경 현상이 있는데요. 환경 현상은 환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환경 문제를 둘러싼 자연과학적 현상, 사회과학적 현상과 그 원리, 그 체제들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특정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그런 절차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현상 자체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다음에서 다룰 어떻게 쟁점이 되는지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쟁점인데요. 여기서 환경 쟁점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우리들의 생각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쟁점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의견이 상충,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환경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 문제, 환경 현상, 환경 쟁점을 잠시 구분해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룰 환경 문제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심화돼서 쟁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한 가지의 사안이 어떤 범위까지는 좀 좁은 범위까지는 여기는 환경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그리고 이 현상이 문제화되는 구간이 있고 이 문제들이 다른 서로 다른 이해관계 생각들이 이렇게 상충하면서 충돌하면서 환경 쟁점으로까지 확장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환경 현상, 문제, 쟁점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이해까지로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되게 개념적이고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왜 이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뒷 내용들을 통해서도 조금 풀어가 보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은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한 사안을 볼 때도 이것들을 조금은 분절적으로 볼 수 있길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을 점차 확장해 가면서 볼 수 있길 원하는 것이죠. 선생님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비가 내리는 것도 환경 현상인가요? 네, 비 내리는 것은 환경 현상일 수 있겠죠. 비가 내리는 것은 뭐 대기 순환을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 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근데 뒤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2교시 때
비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산성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산성비 자체는 비가 내리면서 우리의 삶에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 문제인 산성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있겠죠. 산성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들이 화석연료일 수도 있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일 수 있는데요. 그런 오염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들이 상충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환경 쟁점으로까지 심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현상 자체는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황산화물, 질산화물의 배출 자체가 환경 문제로 심화되는 상황, 그리고 그 심화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사회과학적인 관점들이 포함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환경 쟁점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상성비라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면 지금 선생님이 답해줄 수 있는 부분 답해주거나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답해줄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열심히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환경 문제의 영역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대기 환경 문제, 수질 환경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문제, 토양 환경 문제, 그리고 생활 환경 문제인데요. 이 5가지 영역은 환경 문제의 하위 영역으로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된 것인지 좀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환경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이라는 어떤 큰 하나의 개념 안에 하위에 이렇게 배치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선생님도 이번 수업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답이 없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도 딱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번 차시에서는 대기 환경 문제, 수질 환경 문제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3개를 다룰 것인데요. 이 5가지의 구분은 환경 매체별 구분이라고 합니다. 환경 보건의 관점에서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매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나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 유해인자가 수용체, 여기서 환경 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수용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요. 환경 유해인자가 수용체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환경 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한 이 5가지는 환경 매체라고 볼 수 있고, 이 5가지 일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 요인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문제로 되는 그런 통로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이 5가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은 또 이런 환경 매체로 구분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구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환경 매체라는 기준을 통해서 5가지 구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이제 우리가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도대체 환경 문제를 통해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 같이 환경 문제가 조금 전통적이고 정해진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 어떤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문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기초를 쌓고 기본적인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한 번쯤은 다루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 언급하고 구분한 환경 현상, 환경 쟁점과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초가 환경 문제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환경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은 환경 현상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맞물려서 환경 쟁점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딱 떨어지는 해답이 존재하기보다 점점 쟁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시민사회와 그리고 정부, 기업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런 강조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고리가 환경 문제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환경 문제, 그리고 그와 유사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환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환경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환경으로 인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문제, 그리고 연결되는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7분인데요. 그럼 11시 7분까지 우리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청곡이 있으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노래를 여러분들이 즐겨 듣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이유의 그 사람이라는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그럼 아이유의 그 사람을 먼저 띄워보면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